오늘 코스피가 5% 올랐어. 종전 기대감 하나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거든. 다들 좋아하면서 반등이다 외치는데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 지금 코스피를 버텨주는 기둥이 정확히 몇 개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종전 뉴스가 뜨는 순간 그 기둥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거든. 2025년에 이 장면은 이미 한 번 나왔어. 그때 대비 못한 사람들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봤지. 근데 지금 대부분은 오늘 5% 반등에 안심하고 있어. 이 안심이 가장 위험한 거야. 오늘 끝까지 안 보면은 다음 폭락 때 또 듣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좋아요 눌러두고 끝까지 봐. 대부분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해. 전쟁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유가가 내려가면 코스피가 반등한다고. 오늘 5% 반등이 딱 그 공식을 확인해준 것처럼 보이잖아. 2025년 6월 12일 이란 전쟁 휴전 직후에도 코스피는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 삼성전자가 3.5% 올랐고 SK하이닉스는 6% 가까이 뛰었어. 유가가 내려오면 한국 경제 숨통이 트인다라는 그 논리도 맞는 것 같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어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도 유가 하락이 곧 환율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기대가 퍼졌거든. 근데 여기서 판단을 멈추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오늘 반등을 이끈 게 뭔지 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전통 대형주야. 얘네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코스피 낙폭을 방어해온 방산주랑 정유주는 오늘 반등장에서 조용히 빠지기 시작했어. 이게 핵심이야. 2025년 6월 휴전 직후에도 정확히 이 패턴이 나왔거든. 리그 넥스원이랑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방산주가 일제히 급락했고 정유주도 동반 하락했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동네 가게에서 비 올 때 우산 팔아서 장사가 잘 됐는데 비가 그치는 순간 창고에 쌓인 우산이 전부 짐이 되는 거지. 더 무서운 건 그 우산 가게가 이 동네 상가 건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우산 가게가 망하면 건물 전체 임대료가 흔들리는 구조지. 전쟁 때 버텨준 애들이 종전 뉴스에 가장 먼저 팔리는 구조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한화의 로가 전쟁 발발 후에 LG그룹 전체 시총을 추월해서 코스피 4위까지 올라갔거든. 이 종목 하나의 시총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야. 이 종목이 빠지면은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인 거지. 숫자로 보면은 확실해져. 한화의 어로가 사상 최고가 165만 원을 찍은 바로 다음날 133만 원으로 떨어졌어. 하루 만에 마이너스 6.8%야.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외국인은 최고점에서 이미 대규모 매도를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거야. 개인이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사는 동안 외국인은 팔고 나간 거지. 문제는 이게 전쟁 중에 나온 거야.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고가 찍고 바로 급락한 거거든. 종전이 오면 이 충격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신호야. 2025년 유크라 이 나중전 기대감 때는 더 심했어. 한화의 어로 마이너스 22%, 리그 넥스원 마이너스 28%, 현대로템 마이너스 19%. 4분기 만에 이 낙폭이 나왔고 한화의 어로는 시총 5위에서 11위로 밀려났거든. 수주장호가 37조 원이나 쌓여 있었는데도 이 숫자가 나온 거야. 시장은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전쟁 수주를 보는 거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도 똑같았어. 실적이 좋아도 전쟁 기대감이 빠지면 주가는 실적을 무시하거든. 수주장호가 아무리 두꺼워도 새 전쟁이 안 오면 다음 수주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 봐. 너 유가가 내리면은 정유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 S51이 딱 그 함정이야. 한국투자증권이 S51 2026년 영업이익을 3조 2천억 원으로 올렸거든. 근데 그 전제가 유가 100달러 이상 지속이야. 종전 후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재고평가 손실이랑 역내깅 효과로 이 추정치가 통째로 무너져. 역내깅이 뭐냐면 정유사는 원유를 사서 정제하고 파는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리거든. 비쌀 때 산 원유로 싼 가격에 기름을 팔아야 하니까 유가가 급락하면은 마진이 역전되는 구조야. 동네 고깃집으로 치면 이거야. 삼겹살을 근당 2만 원에 왕창 사놨는데 갑자기 도매가가 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냉동고에 있는 고기가 전부 손해로 바뀌는 거지. 팔기도 전에 이미 적자가 나는 거야. 오늘 유가가 119달러에서 80달러대로 급락했을 때 코스피는 5% 올랐는데 S51은 반등해서 소외됐거든. 시장은 이미 이 역설을 눈치채고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반도체 엔진도 이번엔 약해. 중동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쟁으로 멈추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요가 직접 위협받고 있거든. 경영진이 직접 국회 긴급회의에 참석해서 수요 위협을 경고했어. 2025년 6월엔 반도체 수출이 50% 넘게 급증하면서 반등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 수출처가 공사를 멈춘 상황이야. 이 월 반도체 수출이 161% 급증한 건 맞아. 근데 그건 과거에 찍힌 숫자고 주가는 앞으로의 수주를 반영하거든. 코스피 시총 증가분의 42%가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려 있는데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은 코스피 전체가 버팀목을 잃어. 집값으로 비유하면 이거야.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비싼 동 두 개가 전체 단지 시세를 올려놨는데 그 두 동에 문제가 생기면은 단지 전체 시세가 흔들리는 거지. 2025년 종전 때는 반도체가 반등 엔진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엔 그 엔진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를 봐야 하냐? 종전 직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항공주야. 미장에서 델타항공은 2025년 6월 휴전 직후에서 10% 급등한 선례가 있어. 유가 하락의 중동 노선 재개에 여행 심리 회복까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거든. 전쟁 때 수천 편의 중동 항공편이 취소됐잖아. 이게 종전 뉴스 하나에 한꺼번에 풀리는 거야. 유가 떨어지면은 연료비도 줄고 노선도 다시 열리고 사람들 여행 심리도 살아나고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지. 방산주가 팔릴 때 항공주를 보는 게 역발상 포인트야.
국장에서는 대한항공이야. 유가 하락의 노선 재개, 2026년 말 아시아나 완전 합병까지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야. 전쟁 때 중동 노선이 전편 취소됐고 유가 급등으로 이중 타격을 받은 종목이거든. 이게 종전과 동시에 전부 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종전 직후 가장 먼저 볼 국내 수혜주라고 봐. 반대로 조심해야 할 종목도 짚어줄게. RTXAU는 이번 전쟁에서 110% 폭등했거든. 2024년 헤즈볼라 휴전 때도 2025년 6월 휴전 때도 뉴스 뜨자마자 빠졌어. 3번 연속 반복된 패턴이야. 추측이 아니라 검증된 구조인 거지. 선물 시장에서 장 열리기도 전에 마이너스 1.6%가 나왔어. 휴전 뉴스가 뜨는 순간 기관들이 자동으로 매도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야. 로키히드 마틴도 마찬가지야. F35 수주장호가 멀쩡해도 종전 기대감에 팔리는 구조거든.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야. 한화의 어로는 코스피 시총사위야. 이 종목이 급락하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거지. 방산주 중에서 충격파가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이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하루에 20% 넘게 빠지면 개인 투자자 신용 반대 매매까지 연쇄로 터질 수 있거든. 이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을 뒤흔드는 충격이 되는 거야. S51은 유가 하락 초기에 오히려 적자가 먼저 나는 구조야. 종전 직후 가장 조심해야 할 정유주인 거지. 단 내 분석이 틀릴 조건도 분명히 존재해. 이걸 빠뜨리면 반쪽짜리 분석이거든. 종전 이후 중동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재개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불붙으면은 방산주 급락을 넘어서는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어. PC, D램 가격이 100% 이상 오르고 낸트도 40% 뛰는 전망이 실현되면 반도체 실적만으로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 UAE 35억 달러 방산 계약처럼 전쟁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수주가 이어지면 방산주 낙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어. 맥쿼리는 한국 방산이 장기 업사이클 초기 단계라고 분석했거든. 전쟁 프리미엄이 빠져도 실적 프리미엄이 채워주면은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야. 외국인이 종전 직후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면은 방산 정유 급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빠지고 어떤 조건에서 버티는지를 구분하는 게 진짜 실력인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너 종전이 오면은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야. 맞는 부분은 항공주랑 반도체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야. 지금 코스피 버팀목이 방산주랑 정유주인데 이 두 섹터는 종전 직후 가장 먼저 팔리거든. 반도체도 중동 수주가 멈춘 상태라 이전처럼 반등 엔진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야. 앞으로 봐야 할 건 종전 시점이 아니라 그 직전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야. 종전을 기다리고 있는 님들이라면 그날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오늘 확실히 정리했을 거야. 시장은 친절하지 않아. 먼저 본 사람만 덜 다쳐.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야. 시장은 계속 흔들릴 거고 그때마다 겁먹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돼. 중요한 건 소음이 아니라 방향이야.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분석할 종목이나 이슈는 댓글로 바로 던져줘. 머니적 역수는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에 끌려가지 않고 수익으로 이어질 핵심 포인트만 골라서 정확하게 쏴줄게.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고 다음 흐름도 정조준하자.